플라시보 효과는 유명하죠. 180명의 무릎 골관절염을 앓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제 치료 수술과 플라시보 수술을 나누어 진행했음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는 사례. 플라시보 위약을 처방하여 이 약이 가짜 약이라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증상이 더 개선된 사례. 특히 후자는 하버드 대학의 연구 중 하나인데요. IBS 증상이 있는 80명의 환자를 무작위로 위약임을 오픈하고 일부 집단은 위약 치료를 하고 또 일부 집단은 위약 치료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위약이 설탕 알약과 같은 치료에 유효한 성분이 아니지만 임상 연구에서 심신 자가 치유 과정, 즉 나을 것이라고 믿는 마인드가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인지함으로써 IBS 증상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연구 결과 가짜 약을 충실히 복용한 지원자들의 IBS 심각도는 훨씬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유의미한 화학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 치료라도 의미가 없더라도 내 생각만으로도 치료의 의미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만 한다면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도 내 생각으로 효과가 있다고 믿으면 효과가 생기는 거죠. 물론 이 효과의 정도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실험으로 똑같은 초코바를 제공했지만 하나는 앞에 건강한 이라는 수식어를 붙였고 다른 하나는 맛있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같은 초코바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초코바를 먹은 집단의 포만감이 낮았죠. 같은 칼로리에 같은 영양 성분인데 생각만으로도 몸이 소화 흡수하는 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죠.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는 꽤 많은 부분 정신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함과 동시에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매사에 적용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 수학 시험을 치르기 전에 한 집단에는 스트레스 및 긴장이 시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각성 상태를 유지시켜 줌으로써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줬고 다른 집단에는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스트레스가 이롭게 작용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집단의 평균이 훨씬 높았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알게 모르게 이 사실을 터득한 것이 아닐까요? 수십 번 시험을 치르면서 그 긴장감을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자기 암시로서 이 긴장감이 나의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믿음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이 믿음은 사회로까지 이어져 비교적 학벌이 높은 사람이 성공 확률이 높은 현상을 아주 조금이나마 일부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황, 과도한 긴장감에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을 다르게 생각해서 오히려 이 스트레스는 나의 능력을 더 완벽하게 발휘하게 도와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스트레스는 정말 나의 잠재력을 끌어줄 수 있는 멋진 무언가라고 말이죠. 그래야 시험을 잘 치르고 시합을 잘 치르고 운동을 잘 마치면 나는 어느샌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겠죠. 만약 오랜 기간 스트레스에 패배해왔다면, 끊임없이 불안감에 패배해왔다면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위기 상황에 오래 노출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지쳐버립니다. 지쳐버린 상태에서 최선의 방법은 소모되는 칼로리를 아끼고 대사량을 줄이는 거죠. 당과 지방 같은 고칼로리 성분에 대한 집착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야 일부 연구에서는 빈곤과 비만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일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기간 스트레스에 패배해왔다면 칼로리 소모량이 줄어듭니다. 대사량을 줄여버리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잠재된 일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당장 극복해내야 합니다. 이 스트레스는 사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무언가라고 강력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위기의 상황이 찾아와 긴장이 되거든 그 위기를 제대로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더 많은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